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원 경험 바탕으로 이 특례 입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대 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잉글리시의 옹일환입니다. 자, 오늘 순서는 각 분야의 각 과목이 되겠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하노이에서 현재 한국 수학 그리고 국제학교 수학 관련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우리 한국 수학 뭐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노대훈 선생님 모시고 바로 앞에 나와 계시거든요. 모시고 한번 우리 수학이란 부분이 사실 우리 요즘 이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아마 이공계 지원을 많이 고민하시는데, 사실 거기에 핵심이 되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지만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 할까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수학이 되겠고, 특히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뭐 IB나 A레벨이나 뭐 AP 시스템의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년 특례 주지원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중도 귀국을 해서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다시 편입해서 이제 수학 공부를 또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어떤 기본 개별 과목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바로 옆에 나와 계시고요. 오늘 노대현 선생님 모시고 우리 수학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또 소중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우리 노대훈 선생님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는 그런 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노대훈입니다. 저는 한 20여 년 수학을 진행을 했고요. 대치동하고 분당, 평촌에서 아이들을, 고등학생들을 지도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기 베트남 하노이 경남학원에서 고등수학 전문 강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 보니까 선생님 그 이력 중에 베트남 오시기 전에 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렇게 네. 예, 활동하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예. 이 말씀을 좀 덧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중국 우시에서 예. 특례 수학하고 한국 수학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한 4년 정도 우시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뭐 그 중국의 우시에서 또 4년 동안 학생들 지도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횟수도 제법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국제학교 아이들, 해외에 있는 한국 학교 아이들 지도 경험 가지고 계신 걸로 보이고, 뭐 한국 수학 뭐 일단 수학으로 하면 뭐 20년 넘게 네. 아마 강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릴 텐데요. 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신 한국 네. 수학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막연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한국 수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수학의 특징은요. 수학의 이론을 이해하고 네. 그 다음에 숙지한 상태에서 네. 문제 해결 능력, 굉장히 높은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업을 하려면 네. 아무래도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을 테지만 네. 조금 더 빠른 선행, 네. 그리고 본인이 공부하는 데서 그 국제 현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한국적인 어떤 그런 공부 방법이나 학습 태도를 갖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보면 그 우리가 이제 한국 수학 하면 대표적인 게 수능 수학이에요. 네. 다만 수능 수학이 난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한국 수학을 공부할 때 있어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한국 수학의 특징이라고 보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제학교 종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조금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사실은 한국 수학과 지금 한국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공부하는 방법과 네. 현지에서 공부하는 방법은 사실 조금 많이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수학 자체가 워낙 난이도가 높고 네. 높은 문제 해결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좀 다들 뭐라고 해요? 좀 악착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죠. 네. 현지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국제 수학을 하던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네. 어렵다, 네. 힘들다, 네. 이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도 보통 한국에서 보면 수학을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우리 흔히 말했을 때 이제 보통 그 입시에 필요한 수학 언제부터 시작하면 뭐 좋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엔요. 예. 이제 중등부 수학을 보시면 그 네. 구성이 1학기 때는 대체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학기 때는 대수 파트, 네. 그다음에 2학기 때는 보통 기하 파트가 수업이 진행이 돼요. 네. 근데 중학교 때는 어떤 도형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공부를 한다라면 네.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부분들 갖고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면 그런 것들이 고등부로 올라가서는 네. 수식으로 풀어낸다든지 아니면 네. 그래프는 함수적으로 풀이를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어 있어요. 수능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입시의 시작은 중학교 1학년 아니면 중학교 2학년 네. 이때부터 스타트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사실은 조금 더 빠르게 중등부 파트 중등부를 공부할 때부터 조금 준비를 좀 빠르게 해주시는 게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지금 오면 사실 뭐 근데 그렇다고 또 해외 국제학교에서 공부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네. 이제 오면 정말 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도 고민하는 거는 특히 3년 특례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네. 한국의 이제 그런 선행의 분위기를 알고 오니까 야 한국만큼 흔히 말했을 때 상위권 아이들이 중학교 때 이미 고등수학을 거의 다 마무리하는 그렇죠. 뭐 이 정도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국 수학을 선뜻 어떻게 보면 준비를 못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필요할까요? 이게 한국에서 공부하는 아까도 저랑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셨는데 네. 만약에 중도에 귀국한 학생들이거나 예. 또는 조금 더 이제 본인이 뭐 AP나 아니면 A레벨을 준비한 학생들이다 네. 라고 생각이 되면 조금 더 한국 수학에 이제 좀 처음에 네. 공부를 좀 진행을 시켜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한국 수학 자체가 워낙 체계에 잘 잡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딱딱딱딱 뭔가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수학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 네. 그 AP나 A레벨 네. 이런 아이비 쪽으로 뭐, IB 그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네.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죠. 네. 한마디로 수학이 어떤 한국 수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스템이 체계가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IBHL에서 공부하는 수학이든 A레벨에서 하는 뻗어매스까지 가던 아니면 AP 수학이든 간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미리 선행을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혹시 도움이 될 거다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그리고 또 뭐 원래 한국에 들어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 내신을 뭐 갑자기 원래 선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갑자기 본 과정에 들어가 버리면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난이도였던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과의 어떤 난이도 갭에 대해서 부담이 커질 수도 있고 마치 그런 부분 때문에 선행을 좀 하게 되는 그렇죠. 부분도, 예. 아무래도 학업적인 네. 부담이나 충격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한국 수학을 하게 되면. 네네. 그리고 예. 조금 더 뭐 수학적인 접근이나 이론을 캐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그런 부분.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게 좋으면 아무튼 뭐 조금 중복된 얘기일 수 있는데 결국 그러면 그 해외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뭐 한국 수학을 접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였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느끼는 이제 접하였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 입장에서 경험하신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를 나오게 되면 네. 한국에서처럼 한국을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처럼 그렇게 네. 막 치열하거나 네. 이렇게 공부할 필요성을 사실은 많이 느끼진 못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현지에 오게 되면 또 이런 현지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학업적인 어떤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느슨하세요. 다들. 네네. 학생들도 그렇죠. 그렇고 부모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시고요. 예. 하지만 아시겠지만 2020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개정교과 네. 2022년 개정교과에서는 등급제가 변했어요. 네. 기존에 있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했기 때문에 네네. 사실 내신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특히나 뭐 1등급 안에 들어가는 포지션이 이제는 네. 전혀하는 9등급제하고는 다르게 이번 5등급제에서 10%까지 1등급에 해당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1등급에서 벗어나는 2등급, 3등급이 돼버리면 아무래도 내신적으로는 굉장히 불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리고 등급제의 간격이 넓어졌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개개인의 어떤 성적이라든지 등급, 석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네. 거라고 생각이 예, 되고요. 예. 특히나 세특 부분, 네. 이 부분도 오히려 더 많이 강조되지 않을까 네네.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흔히 뭐 고격점제라고 네. 보통 얘기하는 그다음에 그 이제 대표적인 게 9등급제가 5등급제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등급이 갖고 있는 구간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특히 이제 단순히 등급으로만 보기보다는 아마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석차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네. 아마 이제 그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상고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원점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과거보다는 더 중요해지는 아마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현지의 분위기라는 게 있긴 하겠지만 네네. 어쨌든 그래도 불구하고 예. 본인이 입시를 준비하거나 특례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내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쓰고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보면 특히 3년 등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아버님의 해외 근무 기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경우 이제 뭐 고1을 마치고 대부분의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제 어차피 3년 등의 자격 조건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해외 학교 재학 기간 중에 고교과정 1기학년 네. 보통은 이제 자연스럽게 뭐 중학교 때부터 이어져 오다 보면 아마 이제 고1까지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중도 귀국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편입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자 아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학부에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국내 고등학교에서의 내인 성적 관리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만약에 이렇게 중도 교육해서 국내 학교에 뭐 고1, 뭐 2학기, 뭐 고2 이렇게 이제 편입하게 된 학생들 이 친구들은 해외에서 있는 동안 한국 수가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서 가면 좋을까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행을 많이 진행을 하세요. 네네. 그래서 고1 올라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빠른 학생들은 미주분까지 끝낸 학생들도 있어요. 네. 거기까지 맞추긴 사실 쉽진 않겠죠. 네. 하지만 그래도 그 준하는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네. 한국으로 돌아가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고1 과정으로 봤을 때는 수1, 수2 네. 정도까지 네. 그다음에 고2 같은 경우는 미적분까지는 어느 네. 정도는 그러니까 미적분 저희가 보통 고1 과정이나 고2 과정 학생들이 네. 본학년에 들어갈 때 네.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먼저 선행을 두세 번을 먼저 네. 선행이 진행이 돼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고2로 만약에 들어간다 또는 고1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예. 선행이 진행이 되면 네. 아이가 한국에 돌아가서 공부하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성적으로 바로 직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열심히 해줘야 될 거고 네. 조금 더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셨던 내용들 네. 범위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마 그 고1 때 아까 과목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수원 고1 과정에선 수상, 수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고2 과정부터는 수원, 수투, 예. 이적, 네. 확률 통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네. 보통은 고1 학생들은 보통 한 학기에서 1년 정도 먼저 네. 선행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고1 학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수원 정도 네네. 조금 빠르면 수투 정도까지 네. 한두 번의 선행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예. 2학년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를 벌써 이미 한두 번 이미 훨씬 더 돌았을 거고요. 네. 그렇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 예. 조금 본인이 욕심을 낸다는 미적분까지 네네. 또 선행을 해주면 훨씬 더 좋다.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머님들. 물론 이제 한국 수학 정말 이제 아마 특히 20기에 준비하시는 중도교육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예,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선생님께 다시 한번 확인을 드렸고요. 예, 우리 좋은 결과 맺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수능 준비하는 것만큼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너무 겁을 먹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어느 정도 이제 한국 내신의 가장 중요한 과목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 수학이니까 그렇죠. 아마 중도교육하는 분들 꼭 반드시 뭐 다육이시겠지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섯 번째 아마 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한국 수학하고 네. 국제학교 수학하고 어떤 가장 큰 차이점? 특징? 뭐 이런 부분이 아니면 또 서로 갖고 있는 연관관계, 상관관계 네. 뭐 이런 부분 나오면 편하게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국 수학은 방금 네.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네, 어떤 이론이나 수학 개념을 이해하고 숙지한 상태에서 네, 난이도 높은 문제 해결 능력이나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반면에 네, 국제 수학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네. 앞에서 얘기했던 한국 수학의 어떤 그런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네. 상대적으로 뭐 의사소통이라든지 네, 아니면 비판적인 사고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는 연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한국 수학 같은 경우는 탁탁 고1이면 고1, 고2면 고2 배우는 딱 그 범위가 딱 네. 정해져 있고 네. 거기에 맞춰서 뭔가가 진행이 된다라고 네. 한다면 네. 국제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학년에 따라 배우는 내용들도 있고 하지만 네. 만약에 뭐 지수나 로그에 관련된 또는 반비례나 비례에 관련된 어떤 함수의 문제를 본다면 예.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를 쭉 주고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나올지에 네. 대한 걸 기술해요. 네. 그리고 그 그래프 안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거나 네.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된다면 학교 수업에서는 그거 외에, 그러니까 네.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 가려진 부분들까지도 수업을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이제 접근할 때 되게 어려움을 겪죠.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저한테 시험 보기 전에 갖고 와요. 선생님,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이렇게 아마 추론이 될 거야 네.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설명하고 아이들 이해시키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조금 더 이게 왜 이런 내용을 학교에서 수업을 했는지에 대한 걸 이해하기에 좀 더 편해지겠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국제학교 수학이 어떻게 보면 실생활의 어떤 응용? 네, 맞아요. 그렇게 보면 수학에 대해 오히려 깊이 있는 뭐 우리 한국 수학처럼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어떤 정말 그 개념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되는 그 형태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실생활에 접목되어 있는 내용들이 워낙 많고 네. 그런 것들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의사소통이나 아니면 딱 수학의 틀에 맞춰져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약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네. 예. 추론할 수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 조금 약간 벗어난 질문인데 네. 선생님 보셨을 때는 한국 수학 시스템하고 네. 국제학교 수학 시스템하고 뭐가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요거는 사실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예. 둘 다 어떤 장단점이 다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수학을 계속 해온 제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 수학이 조금 더 편한데, 네. 어떤 넓은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네. 국제 수학에서 다루는 그런 부분들,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문제 하나 주제를 주고 네.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네.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추론 같은 것도 네. 같이 교육이 진행이 되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한국 수학에서도 예. 그런 내용들 같이 들어오면 네.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예. 돼요. 예. 네. 나중에 우리 수학생 우리 노재훈 선생님께서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 이런 부분 체계적으로 정리하셔가지고 뭐 지금 수학생님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유튜브도 또 직접 운영하시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학습 용도로 이제 활용하시는 거긴 하지만 네.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거기도 이제 구독하신 분이 많아지시면 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어필해서 국내에서 우리 수학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 분위기 여기에도 조금 이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일단 그러면 이제는 국제학교 수학으로 좀 범위를 좁혀가지고요. 네. 국제학교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죠.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뭐 전략, 신경 써야 될 부분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걸 자꾸 얘기를 드리면 예, 한국 수학을 너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자꾸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예, 있는데 예, 아무래도 수학적인 어떤 체계가 딱 잡혀 있는 상태에서 네, 뭐 IB나 AP나 A 레벨을 넘어가는 학생들이 네. 훨씬 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수월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서 딱 뭐라고 얘기 드리긴 좀 뭐한데 네. 사실은 예, 좀 그런 어떤 체계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문을 봤을 때 조금 넓게 생각할 수 있는, 예.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게 되게 추상적이긴 한데 네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그 아마 초반에 이제 오늘 인터뷰에서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딴 것보다 이제 보면 사실 IB 본 과정에 가서 이제 하는 이제 네. HL에 하는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또 수학의 HL에 AA를 많이 하는데 AI도 그렇고 특히 A 레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어 매스하고 퓨어 매스라고 하죠. 이거하고 퍼더 매스를 동시에 진행 나가기 때문에 사실 또 근데 그 아이들이 그 학년 때 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과목도 막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한국 수학이 일종의 그래도 다른 사실 국제학교 수학들은 아시겠지만 교과서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네, 맞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렇다고 국제학교 수학 교육 방식이 우리처럼 뭐 내용을 다 학교 선생님이 네. 처음부터까지 다 정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느끼는 부분이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수학이 가장 좋은 도구라 생각하거든요. 네. 교과서도 있고 개념 정리되어 있는 교재도 많고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을 미리 한번 다 읽고 나면 본과정도 갔을 때 그 바쁜 시간에 매스 HL A레벨에서 매스 퍼더 매스까지 할 때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가지고도 한국 수학이 좋은 도구가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네. 아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도 이제 수학을 사실 국제학교 수학만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한국 수학을 중심으로 그 공부하신 분들, 가르치시는 분들이 사실 수학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면 항상 그런 제가 봤을 때는 별 필요 없는 논쟁인데 한국 수학이 문제냐? 더 어렵냐? 더 중요하냐? 국제학교 수학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하냐? 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긴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아마 이제 근데 한국 수학을 하신 분들은 항상 이제 말씀드릴 때 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한국 수학을 자꾸 강조하면 뭐 절대 어머님들께서 물론 약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수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실 뭐 수능 보지 않을 거라면 그건 솔직히 저는 오바라고 보거든요. 근데 하지만 한국 수학이 국제학교 수학을 어떤 실제 점수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네.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도 어떻게 보면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공대에 가려면 네. 수학을 잘해야 된다. 저는 공대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아, 네. 어떤 분들 심지어 문과에서도 뭐 경제학과 교육학과 가려면 수학 잘해야 된다. 맞죠. 특히 이제 공대는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선생님? 잘한다. 라고 잘해야 된다. 무조건 수학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 공대를 갈 수 있는 친구는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열심히 하고 좋아하고 네.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이런 친구들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한국 수학을 공부하면서 미적분까지 충분히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네. 뭐 누구든 네. 공대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예. 저는 생각이 예. 듭니다. 제가 알기로 선생님께서도 이제 공대를 네. 한양대 공대에서 공부하신 걸 알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그래서 공대 공부하면서 계셨을 때 수학이 어려웠죠. 근데 어려웠는데 네. 재밌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 전공을 공부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도 있고 하다 네네. 보니까 네. 즐거웠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을 넘어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예. 그 외에는 좀 즐겁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예. 사실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예.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예. 저도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예. 더 많이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수학이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대학 공부에서 있어서도 공부를 네. 가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 해놓고 가면 힘들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심화 수학에서 사실 특히 아시다시피 제가 오랫동안 경험해보니까 정말 한국만큼 수학을 폭넓게 하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뭐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보면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영미권 시스템에서는 사실 교과 과정에 포함되는 수학이 어떻게 보면 대안적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학의 유효성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수학에 자신 있는 친구들, 수학을 좋아한다거나 네. 아니면 나의 수학 실력을 좀 더 돋보기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뭐 수학 경시대라고 네. 뭐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네. 뭐 영국에도 있고 뭐 미국에도 있고 이렇게 시스템이 있잖아요. 자, 이런 수학 올림피아드라고 보통 얘기하는 수학 경시대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고급 수학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여기 수학 이런 시험들을 준비하는 방법 아니면 어떤 그런 거에 도전할 때 그런 대회에 도전할 때 뭐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네. 저의 부분은 정확하긴 아니에요. 사실. 네네. 그러니까 이 입시나 경시에 그러니까 경시에 관련된 이 부분은 저는 입시를 했던 사람이고요. 네. 한국에서는 경시 쪽을 또 따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제가 봤던 경시 쪽을 보면 지금 저도 이제 경시 쪽을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미국을 예로 들면 네. AMC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AMC 내용 안에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네.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네. 아니면 맥클로린이라든지 네. 뭐 오일러 방정식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그렇죠. 해서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전문적인 부분을 따로 준비하고 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네. 같이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경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처음 들어봤던 뭐 이제 그런 공식들이 나옵니다. 네. 아무튼 한번 요번 꼭 선생님께서 굉장히 솔직한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노대원 선생님 이제 모시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노대원 선생님 이게 좀 본인 스스로 좀 PR할 수 있는 우리 노대원 선생님이 어떤 수학을 강의하는 거에 어떤 특징, 뭐 장점, 뭐 이런 부분이 뭔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판서 위주로 사실은 수업을 하는 강사들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현지에 중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베트남 현지에 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수업하시는 방식을 봤을 때 네. 보통 옆에 와서 이제 과외식으로 수업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지 여건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막 상황이 너무 다양하니까 한 반에 네. 뭐 다양한 학교 또는 여러 학년을 두고 이렇게 조금씩 이제 수업을 하시는 네. 과외식으로 하시는 그런 형태의 수업 방식을 취하고 계세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업하지 않고요. 예. 저는 보통 판서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네. 제 수업의 동영상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쭉 판서를 하면서 네. 단계별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네. 그 안에서 단계별로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필요로 한 것들이나 아니면 네. 전에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물어보고 네. 이제 아이들의 어떤 관심을 질문 같은 걸 끌어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안 있는지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또 판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풀이를 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예.
앞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유튜브를 따로 운영을 하는데 네. 홍보나 광고 목적은 아니고요. 네.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한번 듣게 되면 현강을 한번 듣게 되면 네. 그 현강 한 번으로는 수업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집에 가서 네. 두 번, 세 번 돌려볼 수 있고 네.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제가 아이들한테 들어오는 피드백, 그러니까 네. 문제에 대한 것들을 질문 같은 것들을 피드백을 해주기 위해서 예. 계속 수시로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네. 공부할 수 있도록 성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업했던 내용들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쌤 네. 유튜브에 들어와서 녹화가 되는 화면을 다시 이제 제공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예. 어떻게 보면 솔직히 뭐 수학 한 번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니까 네.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 아마 수학을 공부하고 특히 내용을 좀 더 쉽게 말씀드렸을 때 학생이 본인 스스로의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좋은 매체로서 유튜브 활용하고 계신 네. 쌤이 계시고요. 일단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뭐 중국에서 한 4년 일했었고 지금 이제 하노이에서 지금 일단 경남학원에서 이렇게 수학 강의하고 계시는데 현재 뭐 이게 막연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네. 현재 그 노대문 쌤이 생각하고 계신 활동 계획 아니면 앞으로의 목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네. 남들 비전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 질문 드립니다. 일단 수업다운 수업, 네. 질 높은 수업을 네. 해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제 체계적으로 네. 그 다음에 뭐 학생의 어떤 레벨이나 여기에 맞춰서 수업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는 그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보면 의예과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수업을 들을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해서 의대 집중반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미국 경시대회인 AMC를 네네.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네. AMC 반도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네. 네.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급 수학이라 할까요? 또 심화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아마 이런 부분들 아마 이제 현재 계획하고 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보니까 뭐 그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보면 그 국어나 영어처럼 우리 수학도 좀 어떻게 보면 조금 기존과는 조금 다른 네. 어떤 방식도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네.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네. 이게 이제 어떤 첨삭 같은 개념으로 뭔가 추가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네네.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고 싶어요. 네. 수학도 다른 여타 과목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첨삭이 가능하다. 네네.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푼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거기에 피드백을 달아주고 아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부족했구나 아니면 네네. 그런 부분을 고쳐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낫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준비된 시간이 이제 뭐 마무리가 네.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뭐 더 많은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우리 채널 남들 다른 채널에 비해서는 긴 편인데 네. 그래도 이제 너무 또 길면 네. 그래서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뭐 노정현 선생님께서 해외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우리 공부하면 한국대학 입시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있었던 아니면 해외에 나오시던 네. 대학을 가기 위한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네. 그래서 어디에 있든 간에 분위기 휩쓸리지 마시고 네. 정말 열심히 수학을 공부해 주시면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 본인 학과 네. 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나 이번에 이제 고1을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개정교과에 맞춰서 시행되는 첫 번째 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신에 네.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면 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게 보면, 또 이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뭐, 아무래도 이게, 강의하는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면, 뭐, 저도 이게 남들로 뭐, 200편 이상의 영상을 찍으면서 경험을 쌓았지만, 저도 아무래도 뭐 전문 방송인 아니다 보니까, 네. 예, 어색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노대문 선생님 굉장히, 예. 말씀 잘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하시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노대문 선생님의 수학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계시면 제가 이제 오늘 영상 이 아래에다가 설명하는 부분에다가 노대문 선생님께 연락할 수 있는 카카오톡 뭐 되겠죠. 네. 카카오톡 아이디 남겨드릴 테니까 아마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수저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시청하신 내용들 해외에서 그것도 어려운 한국 수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면서 한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노담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우리 설명란에 나와있는 카카오톡 아이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옹글리시의 옹이란입니다.